영국의 리버풀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요. 이게 좀 미스테리합니다. 범죄를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예상 밖이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금액부터 보시죠. 91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리버풀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딱 이 주택절도 하나를 막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그럼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 15억 원짜리 투자는 성공했을까요? 이 큰 돈 제대로 쓰인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서 마치 탐정처럼 데이터를 하나하나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탐정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리버풀시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고 또 어떤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렇게 큰 돈을 썼을까요? 들어보시면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싶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전략을 표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도 더 튼튼한 걸로 바꾸고 자물쇠도 좋은 걸로 달고 경보 시스템까지 설치해서요. 도둑 입장에서 저 집은 털기 너무 힘들겠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전략 왜 그렇게 그럴듯해 보였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털렸던 집이 또 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요. 특히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동네는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미 피해를 본 집부터 보호해주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연구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을 썼거든요. 이전에는 아무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연구가 왜 혁신적이냐면요. 바로 이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 동네 범죄율이 높네 하면서 뭉퉁그려서 그러니까 숲 전체를 봤다면요. 이 연구팀은 달랐어요. 무려 1739채의 집 하나하나, 즉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다 들여다본 겁니다. 어떤 집이 털렸고 어떤 집이 보안장치를 달았는지 이 데이터를 전부 연결시킨 거죠. 이러니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밀 분석을 통해 뭐가 드러났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었죠. 자, 그 놀라운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도둑이 들었던 집들을 분석해 봤더니 보세요. 무려 87%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안장치를 전혀 받지 못한 집들이었어요. 돈을 썼는데 정작 필요한 집에는 안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번엔 반대로 보안장치를 받은 집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84%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번도 도둑 맞은 적 없는 집들이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집은 혜택을 못 받고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집들이 혜택을 받은 셈이니까요. 이 미스터리의 정점을 찍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5%. 이게 뭐냐면요. 2번 이상,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도둑이 들었던 가장 위험한 집들 중에서 시의 지원을 받은 집은 고작 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도움이 절실했던 집들은 그냥 방치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유를 밝혀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거 실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리버풀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아주 계획적인 전략의 결과였어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리버풀시의 생각은 이랬던 겁니다. 첫째, 위험한 집 하나하나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아예 범죄율이 높은 동네 전체를 싹 다 관리하자. 둘째, 이게 일하기도 훨씬 편하잖아요. 이 거리부터 저 거리까지 쭉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도둑만 막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큰 그림도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데이터가 그들의 전략을 설명해 줍니다. 아까 도둑 맞은 적도 없는데 보안장치를 받은 집들이 84%나 됐다고 했잖아요. 그 집들의 86%가 바로 리버풀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소위 핫스팟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아직 털리진 않았지만 워낙 위험한 동네에 있으니 미리 막아주자. 이런 논리였던 거죠. 나무 한 그루보다는 숲 전체를 생각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이 지역 중심 전략, 이 숲을 살리려는 전략은 과연 돈값을 했을까요? 그들의 도박은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였습니다. 비용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쓴 돈이 91만 파운드가 넘는데 범죄를 예방해서 얻은 이득은 52만 파운드 정도에 그쳤거든요. 쉽게 말해 1,000원을 썼는데 570원어치 효과만 본 셈입니다. 완전히 손해본 장사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 전체는 실패했지만 그 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보니까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이전에 도둑 맞았던 경험이 있는 진짜 고위험 주택에 지원이 들어갔을 때만큼은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겁니다. 이건 대성공이었어요. 바로 이 연구원의 말이 이 전략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에 집중하긴 했지만 그게 그 동네에서 가장 위험한 집을 보호해준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넓게 그물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 올바른 장소, 그러니까 위험한 동네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집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정밀함이 모든 걸 결정한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우리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과연 장소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리버풀의 이 값비싼 교훈은 단순히 절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